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비명 친문을 죽인다. 그래서 뭐 비명 행사의 밤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요. 어젯밤에도 많이 날라갔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대 한국의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았던 정당들 중에 가장 왼쪽으로 사실상 극자 세력들과도 이렇게 야권을 갖다가 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극자 세력들과도 연대하면서 야권 전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좌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극좌 세력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사실상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자기 세력화하고 있다. 그런데 색깔은 DNA가 바뀌었는데 극자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올바른 좌파도 아니고 친북 극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친문이나 86들의 좌편향, 친북 성향도 문제였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감각도 조금은 가지게 됐는데, 자, 이 자리에 이제 전대협 이후에 한 청년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초중반 한 청년 출신들로 채우면서 얘들은 이 현실 감각이 훨씬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리고 통신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비례위성정당 공천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좌쪽에서도 후패 극자에 가까운 조국혁신당을 지금 연대를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총선이 끝나면 조국혁신당하고는 통합을 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대 야당 중에서 가장 왼쪽으로 가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명 정당이 아니라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는 차원을 넘어서 이념적으로 친북 극자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지향해왔던 중도 좌파적인 민주당이 이제는 한총련, 그리고 촛불단체, 그리고 극좌파 정당 등의 숙주 역할을 이번 총선에 하고, 또 부패하면서 윤 정권을 상대로 극한 투쟁을 벌이겠다라는 조국 등을 갖다가 포용하면서 한마디로 통제 불능의 단계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한국의 친북 극자 세력의 등장은 나중에 이재명도 통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대협 체제가 아니라 이제 97 한총련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한총련 체제. 그래서 한총련 1기 의장인 김재용, 광주 서갑의 강의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의 정희찬, 성남 중원의 이석주 등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J나 문재인의 색채를 민주당에서 지워버리고 친북 극자 이재명 당으로 가겠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의도라고 봐요. 그래서 박강원 6년차 노영민, 김의겸도 아웃되고 강병원도 아웃됐습니다. 자, DJ 비서, 대표적인 비서 김한정도 아웃되고 문재인 비서실장 노영민도 아웃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김의겸은 친명으로 갈아탔지만 결국 아웃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의 승리를 포기하고 조국, 그리고 진보당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는 젊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좌파인데요. 용해인이라고 있죠. 지난번에는 기본소득당으로 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어요. 공짜로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자기 당으로 돌아갔죠. 자,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같은 당 이름으로 하기는 창피했는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새진보연합이라고 바꾸고 자기를 스스로 셀프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도대체 기본소득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당선 직후 금배지 포장을 뜯는 장면을 세계 최초라고 유튜브로 생방송하고, 한 신청자가 중고로 그 배지 10만원에 팔아라니까 신박한 재테크라 하고,
작년 3월 가족 여행에서는 김포공항 기빈실을 사용했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용인이 유례없는 위성정당 비례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온갖 욕들을 언론에 듣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이라는 것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모인 선거연합신당 플랫폼이다라고 하는데요. 참 배지 다는 방법도 자기꾼들도 참 여러 가지로 있어요. 가지가 있어요. 자, 새진보연합은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 세력이 모였다는데 각자 정당의 지지율은 아마 혁명 21보다도 안 될 거예요. 당원들 숫자도요. 훨씬 안 되죠, 다. 그런데 이런 정당들이 3% 이상 득표를 못하면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런 정당들이 찌끄러기들이 모여가지고 새진보연합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3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삼류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이 주축인 진보당도 지금 비례대표 후보 3명을 거의 확보했지요. 자, 민주당은 이들에게 이렇게 하려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지지율이 1%대인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합을 벌이는 데서 1%대의 지지율이 결국 당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상 유례없는 이재명의 친북 좌파 진영의 본격적인 원내 진출 보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게 이재명의 본성이었나? 이재명이가 원래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어서 운동권의 콤플렉스가 컸습니다. 그런 그가요, 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운동권 물갈이에 나서가지고, 그래서 386 운동권을 물갈이하고 DJ 문재인 인맥을 물갈이하면서 그것보다 더한 극자 친북 좌파 운동권과 촛불 운동권 등을 집어넣을까요? 그 목적은요, 이재명이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가는 공식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공식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당의 대표는 첫째는 자기 팬덤, 개딸과 같은 팬덤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노사모, 문굴 오소리, 그 다음에 개딸. 그래서 이재명은 그거는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그 개딸들을 당의 권리당원으로 집어넣어서 이번에 각 경선에서 자기가 날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날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까지도 이재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친북 좌파 운동권의 낙점을 받아야 된다. 그 친북 좌파 운동권의 낙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선 후보가 됐지요. 자, 그래서 그때 보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재판 중이지만 그것이 북한에 꼭 이재명이가 방문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낙점을 받는 충성심을 입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한번 낙점 받았다고 계속 낙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친북 좌파 진영들을 대거 집어넣으면서 자신의 성의를 다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임종석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이 탈당도 못하고 민주당에 머물고 있고, 이재명은 성공적으로 친북 좌파들을 가지고 오래된 구 운동권들을 교체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이재명이는 이 친북 좌파 진영을 데리고 총선이 끝나도 총선에서 과반수에 미달되고 2당이 되더라도 윤 정권의 여러 설수와 약점을 잡아서 촛불 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이 끝이 아니라 총선이 끝나면 거리투쟁이 전개될 건데 그것이 경제적 위기와 맞물려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방식이 옳다. 어차피 윤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대통령은 야쪽으로 넘어오는데, 야쪽으로 넘어올 때는 내가 야당의 기반만 당과 친북 좌파 세력들 이 두 개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당 내에서 이번에 친문이나 친 DJ까지 다 쳐내고, 자, 그리고 거리 세력들에게 이번에 국회에 넣어줘서 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배지를 달아줘서 그들이 나를 밀게 하고 정권을 흔들게 하면 끝난다. 이재명 계산은 지금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나라가 걱정됩니다.